안녕하세요. 남성과 여성의 심리적 차이와 그로 인한 관계의 역학에 대해 연구하며 더 깊은 행복을 위한 소통의 다리를 놓고자 노력하는 박사 송미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연인이 보내는 아주 은밀하고도 뜨거운 신호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단 3번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그 비밀의 언어를 당신은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그동안 수많은 남성분들께서 막연하게 오해하고 계셨거나 혹은 그 존재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여성의 선욕이라는 신비롭고 광활한 세계에 대해 그 어떤 때보다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적인 욕구는 결코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그것을 마치 소수의 특별하고 대담한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치부해 왔습니다. 심지어 여성 스스로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나 오늘 당신과 깊이 함께하고 싶어 라는 순수한 욕망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부끄럽고 어려운 심지어는 부도덕한 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많은 남성분들, 특히 결혼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 아내는 이제 내게 관심이 없어. 관계를 싫어하는 것 같아. 혹시 불감증이 아닐까라고 너무나도 섣불리 단정 짓고 깊은 체념의 늪에 빠져버리는 경우를 저는 상담실에서 정말 흔하게 마주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아주 단호하고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아니,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하게 온몸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잊고 깊이 교감하고 싶다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강렬한 욕망을 느낄 때가 분명히 그리고 주기적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성에게 씌워온 정숙하고 얌전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족쇄 때문에 혹은 과거에 어느 날 용기 내어 표현했던 자신의 욕구가 무시당했거나 거절당했던 아픈 기억 때문에 또는 어차피 이런 말을 꺼내봤자 내 남편은 피곤해하거나 귀찮아하며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깊은 체념 때문에 그저 그 간절한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결혼 생활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러한 솔직하고 본능적인 대화의 문은 더욱더 굳게 닫히고 여성은 자신의 진짜 욕구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갑니다.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이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특정 시기가 되면 스스로도 제어하기 힘들 만큼 강렬하고 압도적인 욕구가 솟구쳐 오르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 그 욕구의 발현이 개인차가 매우 크고 외부의 시각적인 자극이나 특정 상황 혹은 단순한 생각 하나만으로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예측 불가능하게 솟구쳐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의 욕구는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과학적이며 예측 가능한 주기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바로 여성의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지배하는 강력한 성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고 그녀의 모든 감각이 활짝 열리는 바로 그때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과 몸을 여는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황금 열쇠입니다. 그 황금 같은 시기가 되면 평소에는 늘 조용하고 수동적으로만 보였던 당신의 아내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스스로도 걷잡을 수 없이 당신의 몸을 원하고 갈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수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여성의 성욕과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 주기 사이에 매우 깊고도 절대적인 연관 관계가 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몸에서 사랑의 묘약이라 불리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성적인 욕구도 그에 비례하여 동반 하락하며
이는 수많은 부부들의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남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도대체 언제 내 여자가 나를 그토록 원하는지, 그녀의 몸이 보내는 그 미세하고 비밀스러운 신호를 알아채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접 나 오늘 하고 싶어 라고 말해주면 더없이 좋으련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한마디를 꺼내는 것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여성의 몸에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뜨겁고도 간절한 신호가 찾아오는지 제가 아주 구체적이고도 친절하게 마치 비밀 지도를 펼쳐 보이듯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이 세상의 모든 부부나 연인들이 이 신비로운 생명의 주기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뜨거우며 행복한 관계를 평생토록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저 역시 큰 용기를 내어 이 금기시되었던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크게 3번 정도 스스로도 제어하기 힘든 강력한 신호가 찾아오며 폐경 이후에 갱년기를 맞이한 여성의 경우는 그 증상과 욕구의 양상이 조금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동안 불감증인 줄로만 굳게 믿고 포기했던 당신의 아내도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으로 변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기회들을 부디 다시는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황금 신호, 바로 배랑이 때입니다. 남성분들께 제가 배랑이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거리시거나 어렴풋이 짐작만 하실 뿐 정확하게 그 시기를 알고 계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여성의 생리 주기를 평균적인 28일에서 30일 사이로 가정한다면 마지막 생리가 시작되었던 날로부터 약 2주 14일 전후의 며칠간이 바로 배랑이에 해당합니다. 배랑이가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라는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경이롭고도 놀라운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성은 이 임신 가능 기간에 수백만 년 동안 유전자에 각인되어 온 강력한 생물학적 본능에 따라 자신과 미래의 자손에게 가장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하고 좋은 정자를 받아들이고 싶다는 이성으로는 통제하기 힘든 강력한 생리적, 심리적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여성의 몸속에서는 아름다움의 호르몬, 사랑의 묘약이라고도 불리는 가장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한 달이라는 주기 중에서 가장 정점에 달할 만큼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임신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호르몬은 여성의 피부를 더 맑고 윤기 있게 만들고 몸매의 곡선을 더 아름답게 부각시키며 심리적으로는 더 큰 자신감과 사교성을 부여합니다. 한 저명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바로 이 배랑이 시기에 평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야한 성적인 상상을 많이 하게 되며 자위를 하는 횟수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나고 남성을 그리워하고 그와의 육체적 결합을 갈망하는 생각의 빈도가 평상시보다 무려 4배 이상이나 많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코 여성이 부도덕하거나 음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안전하게 남기고자 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도 신성한 자손 번식의 본능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번식을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관계의 횟수가 잦아야 임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성의 몸과 뇌는 스스로 알아서 더 자주 관계를 하고 싶어지도록 그리고 그 관계에서 더 큰 쾌락을 느끼도록 정교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작 여성 스스로도 명확하게 인지하거나 언어로 설명하지 못하는 여성의 몸 안에 깊숙이 숨겨진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생명의 비밀입니다. 많은 자상한 남편이나 연인들이 파트너의 생리 주기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경우는 덜어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생리통을 걱정하거나
단순히 관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일 뿐 정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배란일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분은 제가 상담 경험상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 당신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외부적인 이유도 없이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굴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날카롭게 화를 내고 입버릇처럼 아, 몸이 왜 이렇게 찌뿌둥하지? 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오늘 또 왜 저래? 라며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반대로 아, 혹시 오늘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가장 원하는 바로 그날의 신호인가? 하고 한 번쯤은 다정하고 지혜롭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그 알 수 없는 짜증은 당신을 향한 미움이나 공격이 아니라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이 해소되지 않는 강렬한 욕구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몸의 변화에 대한 무의식적인 답답함과 서러움의 표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으시면서 아기를 가질 계획이 없으니까 임신하면 큰일 나니까 배랑이는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위험한 기간이구나 라고만 생각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아내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생의 동물이 아닙니다.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학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피임이라는 매우 훌륭하고 안전하며 확실한 대비책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녀의 몸과 영혼이 생물학적으로 당신을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갈망할 때 그 신성한 신호를 그저 귀찮거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은 그녀의 여성성 그 자체를 거부하고 짓밟는 것과 마찬가지인 매우 폭력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황금 같은 시기를 지혜롭게 잘 활용하여 그녀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하는 남성만이 진정으로 현명하고 평생토록 깊이 사랑받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황금 신호, 바로 생리 직전의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생리 주기가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항상 똑같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급격한 다이어트 컨디션 난조 등 수많은 내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예정일보다 며칠씩 앞당겨지거나 반대로 늦춰지는 일은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성들 자신도 특별히 날짜를 계산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파오거나 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미열을 느끼거나 혹은 가슴이 단단하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으면 아, 이제 곧 그날이 오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생리가 시작되기 직전의 며칠 동안 놀랍게도 많은 여성들이 앞서 말씀드린 배랑이 못지않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충동적으로 성적인 욕구가 솟구쳐 오르는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왜 하필이면 생리 직전에 이토록 여성의 욕구가 강해지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단일한 과학적 자료나 학계의 정설로 확립된 이론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심리학적 그리고 생리학적 가설들을 통해 그 현상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달의 임신 시도가 최종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 자신의 몸속에 있던 성숙한 난자가 곧 소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임신을 위해 보내는 몸의 가장 간절하고도 절박한 신호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합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무의식적인 절박함이 이성적인 통제를 뛰어넘어 성적인 욕구를 강력하게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배랑이보다 여성의 욕구를 더 빠르고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생리 직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배랑이와는 달리 여성의 몸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들이 훨씬 더 뚜렷하고 명확하게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슴이 붓고 단단해지며 스치기만 해도 통증을 느끼고 아랫배의 미세한 통증이나 묵직함이 느껴지며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감정의 기복이 롤러코스터처럼 매우 심해지는 등의 다양한
월경 전 증후군, PMS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내가 이러한 신체적, 감정적 변화를 겪고 있을 때 지혜로운 남편이나 연인이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따뜻한 위로의 말과 함께 부드럽고 다정한 스킨십으로 관계를 시도한다면 아마 그것을 매몰차게 거부할 여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의 의외의 적극성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몸이 보내는 또 하나의 강력한 초대장임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황금신호 매우 역설적이게도 생리가 막 끝났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굳이 여성 파트너의 생리 기간을 캘린더에 표시하며 체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열의 9, 아니 거의 모든 분들이 이때는 관계를 절대로 피해야만 하는 금기의 기간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위생상의 문제나 생리통으로 힘들어하는 여성의 컨디션을 배려해야 한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명목해 이 기간을 신성 불가침의 시간으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의외의 사실은 수많은 여성들이 바로 이 길고 불편했던 생리가 막 끝난 직후에 억눌려 있던 성적 욕구가 마치 용수철처럼 강력하게 되살아나거나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현상 역시 아직까지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우리는 몇 가지 매우 합리적인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추측입니다. 며칠 동안 지속된 생리혈로 인해 여성의 자궁과 질 내부가 계속해서 축축하게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촉촉한 감각이 아직 몸에 남아있어 관계 시에 성적으로 더 민감하고 부드러운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가설입니다. 둘째,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여성은 폐경이 될 때까지 거의 평생에 걸쳐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크고 작은 불안감을 마음 한편의 그림자처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리가 끝났다는 것은 이번 달의 임신 가능성이 완벽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바로 이 더 이상 임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력한 심리적인 안도감이 여성의 몸과 마음을 그 어떤 때보다 깊고 편안하게 릴렉스 시켜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깊은 긴장 상태에서는 결코 쾌락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깊은 이완 상태에서만 진정한 쾌락의 문이 열립니다.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 야, 정말 복잡해도 너무 복잡하다. 내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하는 거냐는 불평 섞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여성의 몸이 이토록 신비롭고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여성의 마음이 파도처럼 그렇게 섬세하고 변화무쌍하게 작동하는 것을요. 이것을 불평과 불만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마치 외국어를 배우듯 그녀의 몸의 언어는 이렇구나 하고 그 자체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성숙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자가 생리 중일 때는 무조건적으로 피해야만 하는 불결하고 귀찮은 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녀의 생리가 언제쯤 끝나는지를 잘 알아두셨다가 바로 그 디데이에 맞춰 작은 꽃 한 송이라도 건네며 그동안 고생 많았어 라는 따뜻한 말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시도해 보십시오. 아마도 다음날 아침 당신이 받게 될 아침 밥상의 반찬 가짓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담을 넘어선 관계 개선의 핵심적인 비결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피할 수 없는 변화, 즉 폐경과 갱년기라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폐경이 오고 갱년기가 찾아오면 여성의 성싱 또한 화려했던 전성기를 지나 완전히 끝나는 것이라고 크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부부들은 더 이상 관계를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의무감에 마지못해
응하며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성의 몸과 욕구에 대한 가장 크고 슬픈 오해 중 하나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성이 임신이 가능한 가임기에는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려는 본능 때문에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남성, 다시 말해 남성성이 강하고 때로는 저돌적이며 공격적인 소위 알파 메일에게 본능적으로 더 많이 끌린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자손에게 생존에 유리한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주고자 하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론적 본능의 당연한 발현입니다. 하지만 폐경이 오면 여성의 몸과 마음에는 또 한 번의 극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번식이라는 생물학적 의무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여성은 이제 남성성이 강한 공격적인 남자보다 오히려 자신을 깊이 이해해주고 부드럽고 다정하며 심지어는 약간의 여성성을 가진 섬세한 남자를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당신의 아내에게 폐경기가 찾아왔다면 이제 두 사람의 관계의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주어야만 한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강하게 압박하고 몰아붙이는 체위나 속도와 강직대만 의존하는 결과 중심적인 관계보다는 서로의 감정을 깊이 교류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적인 관계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만나자마자 별다른 전이 없이 다짜고짜 덤벼들어도 모든 것이 용납되고 가능했던 그런 불같은 시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지나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갱년기로 인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몸이 더욱 건조해지고 질벽이 얇아져 위축되어 있는데 그런 섬세하고 예민한 상태에서 남편이 예전 방식 그대로 무턱대고 덤비면 쾌감은커녕 극심한 고통과 함께 더 강한 심리적 육체적 거부 반응이 나타나게 될 뿐입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먼저 충분한 시간을 들여 로맨틱하고 안전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말보다는 부드러운 전신의 터치와 깊은 감정적 교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바로 여성의 갱년기 때입니다. 그러니 아내에게 폐경이 왔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구나, 끝이구나 라고 지레짐작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는 애무의 방식을 이전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예술적인 차원으로 바꾸어야 할 때이구나 라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해야 함을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의 문입니다. 5번째, 성경험이 많은 여자가 욕구도 더 많다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는 결코 경험이 많은 여성이 도덕적으로 문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성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거나 부정적인 경험만 가진 여성들보다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통해 사랑의 진정한 즐거움과 황홀경을 이미 여러 번 맛본 여성들이 다시 그 아름다운 경험을 하고 싶은 욕구를 더 자주 그리고 훨씬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흔히 말하는 용불용설 부용쇼, 즉 자주 사용하는 신체 기관이나 감각은 더욱 발달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자연스럽게 퇴화한다는 생물학적 원리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여성의 성적인 욕구와 만족도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 못지않게 후천적인 긍정적 경험의 축적과 학습된 경험치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랑하는 파트너와의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성적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지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더 큰 쾌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즐기는 법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아름다운 학습의 과정에서
그녀의 성적인 욕구 또한 눈에 띄게 그리고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당신의 파트너와 함께 마치 영화에서처럼 불꽃처럼 뜨겁고 환상적인 사랑을 평생토록 즐기고 싶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남성인 당신이 먼저 그녀를 잘 리드해주고 그녀의 몸 곳곳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감각의 버튼들을 하나씩 정성껏 찾아 깨워주며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깊은 신뢰가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를 잘 개발해 주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의 성적인 욕구는 결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이 얼마나 훌륭하고 인내심 있는 가이드가 되어 주느냐에 따라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무한하게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의 영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성의 한 달 사이클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는 어느 정도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바쁜 일상 속에서 아내에게 매번 일일이 자기 지금 배랑이야 혹은 혹시 생리 언제 끝나?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고 센스 있게 그녀의 신호를 눈치채고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 별다른 뚜렷한 외부적인 이유도 없이 평소보다 유난히 날카롭게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 짜증을 부리는 경우 많은 남성분들처럼 이 여자가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굴지 하고 같이 화를 내며 정면으로 맞서지 마시고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의 전환을 해보십시오. 혹시 그녀의 이 알 수 없는 분노가 해소되지 못한 채 쌓여있는 성적인 욕구의 또 다른 표현이자 간절한 구조 신호는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럴 때는 비난 대신 따뜻한 포옹과 함께 부드러운 말로 살짝 한번 그녀의 마음을 떠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분들이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와이프가 저녁에 샤워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지면 왠지 모르게 긴장되고 걱정된다면서요. 놀랍게도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매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후각에 훨씬 더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오늘 밤 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정성을 다해 샤워를 하고 자신의 몸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좋은 향기가 나도록 향수나 바디로션을 꼼꼼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유혹하기 위한 본능적인 준비 행위입니다. 또한 저녁에 평소에는 피곤하다며 잘 하지 않던 화장을 곱게 하고 있거나 은근슬쩍 우리 오늘 와인 한잔 할까? 라며 술을 한 잔 같이 하고 싶어 한다거나 갑자기 평소에는 보지도 않던 분위기 있는 야한 영화를 같이 보기를 원한다거나 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성이 당신에게 용기 내어 보내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주말 저녁에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자고 당신을 보채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말 피곤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당신과 방해받지 않는 오붓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보내고 싶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 남자가 하는 가장 많고도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여성이 그토록 어렵게 낸 용기 있는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거나 아, 오늘 나 너무 피곤해 하며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대부분 여성의 컨디션이나 주기와는 크게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을 때 관계를 원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 즉 오늘은 남자인 내가 별로 할 마음이 없는데 내 아내가 나를 간절히 원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당연하게 인정하고 배려해야만 합니다. 즉 내가 지금 당장은 별로 내키지 않더라도 그럴 때는 사랑하는 나의 파트너를 위해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맞추어 주려는 넓고 성숙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남편으로서의 의무감에서 비롯된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겠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어떤 커플보다도 깊은 행복감과 만족감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 강물처럼 넘쳐 흐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여성에게도 남성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참을 수 없는 욕구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제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에이, 그 정도는 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당신의 머리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같지만 막상 바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신경 쓰거나 노력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이 곁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파트너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조금 더 깊고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작은 노력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충만한 중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뜨거운 연인 관계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긴 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그리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한 여러분의 용기 있는 노력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